푸른밤 종현입니다.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넋두리로 틀렸어, 끝났어, 망했어 같은 말들을 쉽게 꺼내곤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생각을 더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죠. 독일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참가인들에게 긴 한숨과 함께 포기를 의미하는 말들을 내뱉게 했다는데요. 그 결과 뇌가 활동하길 거부했다고요. 자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가 멍해지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럴 땐 오히려 그 일에서 잠시 멀어져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마음에 들어찬 푸니엄을 몰아낸 다음에야 뭐가 보여도 보이겠죠. 9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9월 28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였습니다. 루시드 폴의 목소리는 사람 편하게 만드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루시드 폴의 곡들을 참 좋아하지만 전체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안정감 같은 것들이 모든 곡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925님, 저 그래서 지금 운동을 가요. 레포트 쓰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멍해졌거든요. 몸 좀 풀고 와서 다시 쓰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음 뭔지 압니다. 저 며칠 전에 이랬거든요. 제가 정말 세이브를, 저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장 같은 거는 아무리 예민하게 굴어도 도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세이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어느 정도 날아가가지고 정말 화가 나서 그대로 컴퓨터를 다시 끄고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마음 이해가 갑니다. 아유, 운동하시고 돌아오셔서 마음 좀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써보시길. 9433님, 뇌는 역시 똑똑하고 정확하네요. 습관적으로 꺼냈던 망했다는 단어들 이젠 잘 안 써요. 기운나게 해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 그 얘기를 했죠. 부정적인 단어를 썼을 때 육체적으로 오는 어떤 변화들이 있다. 결국엔 뇌가 활동을 거부했다라는 건 육체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언어의 힘, 단어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연구도 있었잖아요. 양파를 키우는데 한쪽 양파에는 예쁜 말을 많이 해주고 반대편 양파에는 막 안 좋은 말을 계속 많이 하고, 모든 실험 결과가 같았던 건 아니지만 좋은 말을 해주는 양파가 더 잘 자랐다고 하죠. 그 정도로 좀 주는 힘, 언어가 주는 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부정적인 말, 물론 턱끝까지 차오를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 순간을 좀 참고 나면 돌파구를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꼭 삼키십시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 열리죠. 백여용 작가님, 가수 이지영 씨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유준상, 오만석, 이건명, 지창욱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그날들에 초대합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1월 3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을 준비했어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신곡이에요. 정기고 씨의 곡인데요. 녹턴 야상곡이라는 곡입니다. 녹턴은 밤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어떤 피아노 연주곡을 얘기하는 말이죠. 근데 이 곡은 밤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의미로 야상곡이라는 제목이 붙었는지는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가 일단 정기고 씨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고 가사가 되게 위험해요. 가사가 그래서 야상곡인가? 밤이랑 어울려서 그래서 가사가 되게 위험한 뭔가 적절치 못한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들으면서 좀 아찔했었던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녹턴 야상곡. 이 곡은 정기고의 노래입니다. 네, 정기고의 야상곡 녹턴 듣고 왔어요. 최수아님, 정기고 씨 목소리는 참 섹시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되게 가성이 수려한 그런 분이죠. 9872님, 정기고 씨 신곡에 치즈 멤버가 참여했다고 해서 관심이 갔었는데 푸른밤에서 딱 듣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구름 씨가 작곡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구름 씨는 참 여기저기 많은 활동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곡 정말 잘 쓰세요. 치즈에 어울리는 곡들도 참 잘 쓰시고, 물론 팀의 구성원이시니까 더더욱 그러실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도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곡들의 어떤 특색이 있으면서 그 아티스트에 잘 어울리는 색채를 잘 입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연 더 볼까요? 9074님, 쫑디, 저는 고3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수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말수도 없어지고 축 처져 있습니다. 저까지 괜히 조심스럽고 안쓰럽고 그렇네요. 잘 이겨내고 다들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들 좀 정신적으로 압박이 커지는 시기인가 봐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 시간 준비한 것만큼 더더욱 부담감이 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잘 이겨내고 원하는 점수들이 딱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윤별님, 드디어 오디오가 도착했습니다. 푸른밤과 하나둘 모은 CD를 음원 그대로 듣고 싶어서 월급 들어오면 꼭 오디오 사야지 했었거든요. 일로 지친 날이어도 제가 좋아하는 곡을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의 어떤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죠. CD로 요즘에 많이 안 듣잖아요. 근데 진짜 CD로 들으면 음질 정말 달라요. CD 플레이어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 요즘에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들으니까 하물며 이제 휴대폰으로 듣는 거랑 차 스피커로 듣는 것도 정말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천차만별이니까 제품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들리는 음악들이 달라서 이런 것들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네, CD를 아직까지 고수하시기도 하죠. 신은지님, 저는 요즘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에요. 생각만큼 다시 쉽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네요. 엄마의 걱정 어린 한숨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아서 오늘은 하염없이 걷다가 부모님이 잠드실 때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이 내일이 참 걱정이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취업 준비 중. 은지씨. 사실 바로 또 일자리를 구하면 참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 은지씨가 또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감내의 시간이 더 큰 어떤 배움을 주길 바라겠고요. 좋은 자리가 어서 또 은지 씨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생기길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1427님, 가을비가 내린 수요일이었어요. 여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는데 막상 훌쩍 떠나니 뭔가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쫑디는 아니려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도 좀 더워요. 그래서 가을 느낌이 뭐 슬슬 나는 것 같긴 한데 부족합니다. 좀 여름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아직 늦여름? 뭐 이 정도? 7049님, 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다른 언니들도 장학금 벼르고 있대서 기가 확 죽네요. 쫑디가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 정말 간절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연자분 처음으로 장학금 목표해 보신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더더욱 준비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꼭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학금 얼마나 뿌듯할까요? 받게 되면. 이문정님, 몸이 아프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혼자 살면서 아프니까 뭔가 자꾸 서러운 마음에 집에 올 때도 눈물이 툭 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어도 눈물이 툭 나고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그런 날이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은 덜 아플 거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그냥 툭툭 쏟아질 것 같은 날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쏟아지는 날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쏟아내시면 마음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사실 눈물이 날 때 그냥 참는 게 습관이긴 하지만 그걸 또 뚫고 나오는 눈물들은 또 그만한 무게를 갖고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울게 될 때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털어버리고 은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차라리 좀 더 낫겠지 혹은 이렇게 울고 나면 지금 당장 조금 마음이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내는 편입니다. 자, 소울스타의 Only One For Me, 이 곡은 2979님 신청곡이에요. 힘들고 지쳐 잠든 밤에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있어.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연애 중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무려 응답자의 68.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 러브 연애교실, 오늘은 가을바람을 타고 사랑을 흔드는 바람도 같이 불어옵니다. 가을 특집 위험한 사랑,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ee that I was right. Say you love me. You know that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외모와 목소리만 보면 한때 위험한 사랑의 주인공이셨을 것 같은 매력적인 두 분, 배교육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버렸네요. 위험한 사랑 특집. 그 위험한 사랑의 주인공이었을 것 같은 그건 어디서 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이 항상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연 있어 보이나요? 뭐가 목소리에 그런 게 깊이가 있다라는 그렇게 표현으로. 말하지. 그럼 좋죠. 듣기 좋죠. 대본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요. 위험한 사랑 특집에 와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걱정돼. 걱정. 어떤 사연들이 왔을지. 오프닝부터 보통 오프닝이 아니었어. 68.1%가 심지어 다 바람을 펴봤다고 대답을 했대요. 많이들 했다. 심지어 이 중에서도 거짓말한 사람이 또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럼요. 최소한 70% 이상이라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윤혜진님. 아마 실측해 보면 한 80% 넘을지도 몰라요. 아, 윤혜진님, 연애도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 피운 적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정말 속상한 통계네요. 아, 근데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어요. 뭐죠? 뭐냐면 그 유럽이랑 미국에서 낸 통계인데 약간 좀 극단적인 통계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아이 4명 중에 1명이 그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네. 극단적인 통계가 또 있다. 네. 그러니까 25%가 그러니까 혼외자라는 얘기죠. 정말 많네. 네. 혹은 뭐 굉장히 이런 많죠. 그것은 이제 뭐 이혼을 하고 다시 네. 지금 현재의 남편과 다른 그죠? 그거 통계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 네. 되면 또 15%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예리하네요. 자, 그래요. 바람으로 인해서 결국 50.4%가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람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 참 많죠. 아주 많죠. 예, 아주 많고 이 참 왜들 다들 걸리는지 뭐 이렇게 걸려갖고 내 귀에까지 다 들어오고 네. 둘이 알아서 좀 처리해야지 왜 이렇게 다 막 여기저기 얘기를 크게 하고 심지어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람의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또 텔레파시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굳이 현장에서 목격되거나 친구들한테 전해 들어서 들켰다라는 게 아니어도 마음을 들키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거나 빼앗기는 게 상대방과 평소에 나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반응들, 표정들, 말투들이 아닌 것처럼 확 돌변하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마음이 들키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을 피웠다. 이것의 기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다르겠죠. 뭔가 마음에 둔다는 것 음, 이것도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과 연락을 따로 하는 것 이것도 바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마음을 전하는 것 이건 누가 봐도 바람 예. 이니까 뭐 이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예 마음을 주고받고 누군가를 뭐 잠깐 짝사랑하고가 뭐가 문제가 되냐. 스킨십을 하고서부터가 진짜 바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또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최수환 씨는요. 맞바람 피는 것도 흔하진 않지만 있다고 저는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겠죠. 뭐 사람 뭐 예. 그런 사람들이 만나다가 보면 그렇죠. 우연찮게 또 만나서 예. 나도 바람 피고 있고 너도 바람 피고 있고 그렇죠. 예. 끝끝내 모르다가 헤어진 후에 3, 4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와 내가 그랬었는데 걔 진짜 그래. 친구들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이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예, 네. 예. 박 작가님 바람의 기준이 물론 뭐 질문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만 이상합니다만 저는 대답을 했으니까 아유, 피해갈 수 없나요? 피해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으면 좀 이따- 오늘은 예. 그래요. 오늘은 피하고 싶은 만약에 질문이 있다. 내가 주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연애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패스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윙크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패스라고 정확하게 패스요? 말해요. 라디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더 러브 연애교실 지난주에 미리 공지를 했었어요. 오늘은 푸른밤 가족들의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 가을 특집 위험한 사랑을 함께합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쭉 나눠볼 텐데 예. 뭐 성원진님의 사연. 더 러브 연애교실을 듣고 있으면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위험한 사랑이라고 하면 또 친구에게 마음이 갑자기 가기 시작할 때 예. 친구의 관계가 깨질 것 같다. 이것도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혹은 친구의 친구를 그렇죠. 좋아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같은 상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렇-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좀 흔하거든요. 또 어떤 분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5살 뭐 대학생이 뭐 25살 연상의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보일 수도 큰 있고요. 나이 차이면. 예. 예.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네.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웅산의 미스 미스터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웅산의 미스 미스터 듣고 왔어요.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가을 특집 위험한 사랑을 함께합니다. 근데 네. 가을인데 왜 위험한 사랑일까요? 가을과 위험한 사랑이 좀 관련이 있나요? 뭐 좋잖아요. 가을에 스산하고. 찬바람도 불고. 알겠습니다. 예. 박정은님, 오늘 연애 교실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네, 잘 될 겁니다. 6462님, PD님 정장 다려두고 시작하는 거는 아닌지. 아마 푸른밤이 아직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아직 PD님께서 정장을 입으신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한 후에는. 또 모르죠. 하지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PD님 웃고 계신 것처럼 웃고 계실 수 있을지. 2799님. 위험한 사랑 오늘 듣고서 힉하고 뜨끔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모태솔로라 그럴 게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들으십시오. 자,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겐 사귄 지 200일쯤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같이 남친 생기면 꼭 같이 여행하자고 했거든? 같이 가줄 거지? 그렇게 세 커플 6명이 2주 전 속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운전하느라 운전석에 앉고 여자친구는 옆자리에, 제 뒷자리에는 여자친구의 친구 Y가 앉았는데요. 백미러를 볼 때마다 Y와 자꾸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었는데 묘하게 마음이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속초. 1차로 회에 소주를 마시고 술과 마른 안주거리를 사서 숙소로 들어왔는데요. 게임도 하고 얘기도 나누다 보니 다들 조금씩 취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술이 모자라서 사러 나가기 위한 게임을 했는데 저와 Y가 걸렸어요. 같이 걸어가는 길. Y는 별 얘기 아닌데도 깔깔대며 웃어줬고 조금 나눠본 대화에서도 되게 쿨하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사서 나오는데 Y가 순간 휘청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좀 취했나 봐요. 바닷가에 잠깐 앉아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는데 혼자 두고 오기가 좀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없이 몇 분쯤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어느새 저와 Y의 입술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술이 더 취하는 것 같다며 별다른 얘기 없이 숙소로 들어갔고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자친구를 봐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Y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단체창에 있는 Y의 이름을 눌러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뭐예요? 이래요. 회사가 어딘데요? 여의도요. 저도 여의도에서 일하는데. 정말요? 그럼 언제 커피 한잔 해요?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나눈 이후로 Y와 계속 톡을 주고받았는데요. Y는 남자친구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입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라면 Y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데 Y랑 만난다면 어떨까?
집도 멀고 회사도 먼 지금 여자친구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지? 저도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아직 Y가 절 좋아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워낙 성격이 쿨하니까 그냥 제 연락을 받아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Y에게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Y의 모든 게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지만 마음이 자꾸 움직이네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네,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마음을 두게 됐다는 K님의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던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네. 친구의 친구에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되게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네. 네, 그런 맞아요. 사연 얘기를 또 첫 번째 사연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연자분이. 운전 백미러 뒤로 Y님과 계속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었다는 그게 영화 같고 너무 재밌어서. 그렇네요. 그냥 일단 여자친구랑 지금 헤어지시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고요. 여자친구 지금 만나고 계신 여자친구분과 헤어지시고 Y님의 뭐 남자친구분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나의 여자친구랑은 관계를 정리하심이 맞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고. 예. 여자친구 얼굴 어떻게 봅니까? 우선 전수연님. 아니 왜 커플끼리 사러 안 가고 둘이서 사러 나갔냐고요. 그런 게임이 어디 있냐고요. 왜 그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아 뭐야? 근데 또 일이 꼴려면 그래요. 맞아요. 원래. 이상하게 뭐 예. 이렇게 이상하게 일이 꼬였습니다. 예. 어쨌든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마음이 끌린다. 저는 뭐 종현 씨랑은 약간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자친구랑도 충분히 관계가 좋아도 Y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살짝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뭐 성격이 약간 많고 정서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많다면은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크게 더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순간만큼은 네. 그 공간의 분위기와 사람 상대와 여행이라는 또 매개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와닿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끌리는 부분도 많긴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여자친구분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막 끝내고 싶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은 잠깐 드는 정말 가을 환절기 때 찾아오는 그런 알싸한 감정들 있잖아요. 잠시 그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예전 아주 예전에 누군가를 만나다가 다른 사람이 마음이 들어왔었던. 예, 한 보름 좋아했었는데 그냥 뭐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고 다시 여자친구에게 돌아가니까 뭐 두 번 다시 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이 궁금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행동을 이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입까지 맞췄어요. 아 맞다. 입을 맞췄잖아요. 잠시 그걸 잊었네. 예. 다시 얘기할게요. 정정해 주세요. 어서. 종현 씨랑 생각이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 얼굴 어떻게 볼 겁니까? 입을 맞췄구나. 저기요 사연자분 빨리 헤어지십시오. 지금 당장. 근데 그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분위기 휩쓸리거나 아니면 술을 정말 많이 마셔서 취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이런 경우들 뭐 얘기 있기는 듣다 보면 되게 많아요. 사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사고였다고 하면 사실 후토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고였고 아뿔싸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아마 뭐 이런 SNS로 뭔가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얘기를 하면서 커피 한 잔해요 이런 얘기까지는 아마 안 이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고였다면. 그러니까 그게 사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롯이 사고만은 아니었다. 넘어지면서 입술이 부딪힌 것이 아니다. 예, 둘이 같이 움직였다. 모래사장에서 그냥 발이 꼬여서 넘어지면서 입술이 부딪힌 것이 아니다. 예. 둘이 같이 본인들의 의지로 움직여서 입술이 부딪힌 것이었다. 예. 근데 굳이 입술이 부딪히는 게 아니어도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 순간 혹은 잠깐 부축하려고 한쪽 팔을 잠깐 이렇게 잡아주는 순간에서도 마음이 왈칵할 때가 많고 짜릿짜릿한 거 0.1초 시선이 마주쳐도 울컥하고 뭔가 이렇게 맞닿을 때가 있어요. 굳이 단지 입술이 맞는 거 말고도. 네네. 네, 맞습니다. 사고이기 때문에. 5925님은요. 아니 바닷가에 그냥 혼자 두고 가지 그러셨어요. 바닷가에 같이 앉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 같이 앉았는데요. 예. 왜 혼자 두기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냥 혼자 둘 수 있지.
네. 좀 술 좀 깨고 들어가겠다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없었으면 혼자 들어왔을 겁니다. 네. 저래도 같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환한 해수욕장의 바다도 있겠지만 캄캄한 바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소개해 주세요. 김선영 씨, 이래서 내 친구랑 내 남자친구랑 한 자리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이 얘기에 진짜 절대 동감하는데요. 전 친구 소개 안 시켜줘요, 남자친구는. 절대로. 맞아요. 이런 어. 것들이 또 뭐 우려가 돼서라기보다는 이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뭐 나의 친구의 애인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어떤 그 외에 어떤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것들. 저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묘한 게요. 원래 친구의 남자친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됐다라는 건 뭔가 취향이 비슷하든 기질이 비슷하든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고 우정이 유지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한 남자라는 건 이미 한 번 검증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검증된 맞아요. 남자는 원래 아름답습니다. 아, 거기에 낯선 먹칠을 하고 것, 싶은 건가요? 검증된 남자를 그 검증된 남자가 알고 보니 바람피는 6656님. 저는 왜 방 안에 남은 2명은 무슨 일 없었는지 궁금할까요? 아니구나, 이분- 4명이구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분 소설 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무래도. 모르는 일이죠. 정말 내가 잠시 그 알수 친구와 없다, 함께 정말. 술을 더 사러 갔을 때 잠깐 네. 나갔을 때 나머지 2 친구도 갑자기 뭐 바람 쐬러 나갔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남은 2명은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을. 막장스럽지 않아요? 끝과 지금? 끝이네요. 우리 목이 마른데 저기 약수터에 가서 물 먹고 올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2명만. 굳이 네. 정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강선영님. 불같은 사랑 제만 남아요. 예. 그렇죠. 불은 무언가를 네. 연소하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 하고 나는 뭐 어떠한 더러운 쟤들이 남을 수 있죠. 예. 박한라님, Y씨와는 사랑이 아니라 불꽃 같은 마음의 장난인 것 같은데요. 정말 미친 듯이 좋으면 벌써 헤어지고 그녀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사귄 지 200일쯤 된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보내주셨고 한 달 전에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글쎄 한 달 전? 장난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 이후에 후토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꽃 같은 마음의 장난이라고 말씀을 박한나 씨께서 해주시긴 했는데 이 불꽃 같은 이 순간이 정말 또 커다란 불씨를 만들고 사랑으로 발전시키거든요. 네, 장난으로만 또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200일이라는 연애 기간이 200일 됐다고 하셨는데 어쩌면은 좀 빠른 분들한테는 좀 권태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하나 두 개 좋아하던 것들이 실증나는 순간일 수도 그럴 수 있을 있어요.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너무 적응을 해버려서. 양원무님, 바람으로 흥한 자 바람으로 망합니다. 이게 근데 맞는 말이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은 나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허락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또 반대 상황에 놓이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만나는 게 틀렸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런 장난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진짜 많죠. 너무 많죠. 심한 이것보다 더한 얘기들도 물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굳이 뭐 속초까지 안 가도. 정말 많이들 벌어져서 자 그래요. 위험한 사랑의 이야기는 3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더 체인스모커스의 Closer 듣겠습니다. Hey,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믿음
푸른밤. 푸른밤 조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김예진님. 친한 오빠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한테 짓궂게 장난만 치면서 제 친구한테는 엄청 착하게 대해줘요. 그 오빠는 제 친구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친한 오빠. 너무 단적인 거 아니에요? 불편해서 착하게 대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이 사람과 좀 친하고 마음이 좀 더 편하면 짓궂은 장난을 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래도 좀 뭐 격식을 갖추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저 되게 친한 사람한테는 차라리 장난 잘 치고 뭐 그러는데, 좀 내가 어렵다 싶은 사람한테는 하긴 저도 그렇네요. 대부분. 예, 저도 그렇죠. 어려운 사람한테는 되게 착하게 대해줘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혼날까봐 또 무서워서. 3084님. 미술 선생님입니다. 대학생인 제자 수강생이 좋아한다고 사귀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런데 9살 연하거든요. 제자와의 사귐은 이제까지 금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9살 연하남 제자와의 사귐 현실적으로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할까요? 대학생인 제자 수강생. 그래요. 9살 연하. 전 사실 나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학생이잖아요. 그 그래. 영화 중에 그 누구죠? 김정우 씨 나왔던 영화 저 생각나는데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제자랑 그렇군요. 사귀는데. 네. 이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룰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제 벗어나느냐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스스로의 룰을 깼을 때 내가 후회가 없다 싶으면은 뭐 사귈 수도 있겠죠. 뭐 그 외의 선택들은 뭐 제자분과 그 남자인 분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맞춰나갈 분이긴 하고. 글쎄 그걸 한번 결정을 해보심이 뭐 내가 내렸던 룰을 깰 만큼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지금 당장. 근데 대부분요 이런 게 선택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이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감당하는 게 사실 선택이에요. 그 9살 연하의 제자라고 했는데 사랑을 선택하면 그 제자와 사이가 깨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나이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이게 제자라는 게 더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께서. 네, 왜냐하면 제자라는 건 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남자와 여자라기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니까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리스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본인이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사귀시는 거죠, 뭐. 그래요. 네. 다음 사연이요. 0722님. 3년 동안 저에게 이별을 5번이나 고한 사람이 또 만나자고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흔들리네요. 또 버림받을 걸 예감하면서도 그의 연락에 행복해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습관적인 이별. 네. 근데 이걸 그냥 저기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안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친구분을 봤을 때 옆에서. 근데 이게 습관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친숙했던 어떤 지점으로.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나가서 막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막 뭘 먹다가도 네. 그런 거 약간 비슷하게 본인이 힘들어지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이라던가 가고 싶은 장소가 생기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인데요. 또 충족이 되면 바로 떠나거든요. 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생각나는 네. 이가 있고 그게 또 사연자분일 수 있다. 네. 근데 여자분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패턴이거든요. 이미 5번이나 이별을 구했고 3년 동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연애 패턴은 이렇게 고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착된 관계라는 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한번 패턴이 생기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니까. 네. 그래요.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싶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번호를 바꾸심이. 예. 아니 뭐 기분 좋은 연락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네네. 예. 전수현님 평소 약속이 있을 때마다 장소며 만나는 사람이며 사진으로 찍어 보내줄 만큼 연락을 정말 잘하는데 특정 인물의 여자가 있는 모임에 가게 되면 연락 두절. 사진은커녕 12시가 넘어서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 왜 그러는 걸까요? 특정 인물의 여자가 있는 모임에 가면 연락이 두절된다. 어떤 사람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을 때면 예.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반응이 좀 없다. 그 사람 특정 인물의 여자한테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특정 인물의 여자 앞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남자친구의 얘기인가요? 결국에는 이 특정 인물의 여자가 어떤 분인지가 포인트네요. 이 분이 네.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상사 갑자기 그 앞에서 생각이 뭐 났거든요. 휴대폰을 네. 오래 많이 만지고 있는 걸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나 또 그런 생각은 못했네. 이게 또 항상 포인트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좁았죠. 아니요 좁진 않은데 가끔은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예. 네. 진짜 이상한 오해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상에 꽂혀서 이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관계 아니야라고 지레짐작을 하다가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화인 양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상대방이 억울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은 눈을 좀 넓게 보고 맞아요. 판단을 해보심이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막 생각하고 파악할 때 내 생각 프레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럼요. 세상은 훨씬 넓죠. 그러니까요. 네. 예, 소개해 주세요. 8471님 2년 동안 정말 사랑받으면서 잘 연애해왔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도 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친구는 항상 저의 순수하고 순한 성격이 좋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제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남자친구가 직접 이런 점들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말도 했어요. 근데 성격이라는 게 한순간 고쳐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화가 난 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고쳐나가야 하는 건지, 제 성격도 내 자신이니까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건지 너무 어렵네요. 남자친구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뭘 감당하냐인 거죠. 고치지 않고 헤어지시던지 네, 아니면 맞아요. 나를 고치면서 그와 함께 계속 만나시던지 이건 뭐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변하지 않는 나를 감당하던지 뭐 이건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사람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다들 하는 걱정, 고민인 것 같아요. 뭐 남자친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네, 나는 나 스스로가 그게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내 모습인데 라고 충돌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남자친구는 바뀌어. 여자친구는 왜 난 그게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쭉 보니까요. 2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지냈는데 중간에 성격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자기 성격을 감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연출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연애를 2년쯤 하다 보면 자기 본래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뭔가 이렇게 막 정말 연애 할 때는 그 부드럽고 순수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실 현실에 부딪히고 무뎌지면서 본인 성격이 드러나는데 사실 진짜 연애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와 연애를 하는 거지 그가 바라는 나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연애 초기에는 그렇게 뭔가 자기를 설정하고 세팅하는 게 가능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살아요? 내가 아닌데 그건 네. 자기 기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둘이 충분히 이야기해볼 지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 드디어 이제 대화 그쵸. 나눌 어떤 시기가 되었다. 네. 너무너무 순수해서 이 남자친구가 그분을 좋아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이상형이어서.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런 지점에 굉장히 많은 안간힘을 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하경님
오랜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끊기지 않고 쭉 연락한 남자가 있는데요. 아무 마음이 없다기엔 제가 딴 걸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오고 안 보고 있으면 한 10분 뒤에 한 번 더 오거든요. 이게 제 연락이 왔나 안 왔나 보고 안 와서 한 번 더 보낸 걸까요? 너무 제가 좋은 쪽으로 오해하고 생각한 건가요? 요즘에는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네. 예를 들면 10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답을 안 하면 20분 중에 문자가 하나 더 와 있다. 예. 나는 30분에 그걸 봤다. 10분, 20분에 문자가 2번 왔다라는 거 봤다. 같은 질문을. 그러면 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로 뭐랄까 상대방의 대답이 빨리 듣고 싶고 혹시나 울리는 그 순간에 좀 바빠서 못 들었나 싶어서 한 번 더 휴대폰을 울리고 싶고 그쵸.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휴대폰 어떻게 두세요? 저요? 진동, 저는 진동으로. 벨. 예. 작가님은요? 저는 오는 전화 소리만 들리고 모든 게 다 무음이에요. 저는 카톡부터 뭐 페이스북부터 아. 기타 등등. 진동도 아니고 무로만. 예, 저는 그냥 아. 다 무음이에요. 전 벨 소리도 무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화를 뜬 걸 보고 나서 이제 걸어야 될 전화만 상당히 걸으시죠. 주관적인 거죠.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해요. 아. 모든 연락은. 되게 좀 이기적이기도 한데 어쨌든 답의 삶에 살고 계시는 분, 진정한. 그것이 네. 사람이 좀 뭔가 휴대폰과 떨어지고 싶을 때는 이런 습관이 돼요. 이렇게 평소에 해놓는 게 그 나쁘진 디지털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그 우리가 보통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사면은 그 회사에서 세팅해 놓은 그런 기본 설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개인의 생활에 맞게 다 바꾸라는 게 1번이에요, 사실. 예, 뭐 내가 잠을 언제 자고 이렇게 연락을 받을 때 어떤 뭐 메일이나 스팸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떤 목적의 광고성 글들은 다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다 그걸 세팅을 하나하나씩 할 수 네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꼼꼼히 체크해서 내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계를 사용하라고 되게 충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두 분 다 너무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해서. 아. 저는 질질 끌려다녀요. 일이 제가 많으신 없어야 분들은 되네. 더더욱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통신사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서비스 설정들 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 잘하고 있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올게요. 이병우와 장재영이 함께한 연애의 목적 듣고 오겠습니다. 그토록 가득 찬 그토록 치솟는 우리의 네, 노래 듣고 오셨어요. 이병우와 장재영의 연애의 목적이었죠. 기타가 참 발랄하네요. 자, 가을 특집 위험한 사랑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코너 속 코너 편지 읽어주는 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여성분이 보내준 편지네요. 백 작가님 읽어주시죠.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는 나에게. 2달 전 소개팅을 하고 돌아온 언니가 들뜬 표정으로 꺼낸 얘기 기억하지? 오랜만에 설레게 만든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다시 연애가 하고 싶어졌다고. 모처럼 생기 있는 언니의 모습에 너도 많이 좋아했잖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잘 만나보라고. 놓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면서. 근데 1달 전 언니가 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언니의 SNS를 타고 들어가 보니 예전에 일 때문에 한번 만났던 사람이었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알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시였지만 굉장히 호감을 갖게 만든 사람. 나중에 꼭 다시 만나봐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든 사람.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긴 쉽지 않으니까 물론 아쉬울 수 있지. 하지만 거기서 그만둬야 했어. 왜 자꾸 그의 SNS에 들어가서 그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또 보고 왜 사람들에게 그의 얘기를 자꾸 물어본 거니? 그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수록 이런 후회와 아쉬움만 늘어갔잖아. 언니랑 만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내가 먼저 만나볼 걸. 취미도 생각도 언니보단 나랑 더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아직 언니와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호감을 갖고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이 상황에서 네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 언니는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언니에게 더 미안해지기 전에 이제 그만 정신 차리자. 끊어내자, 제발. 네, 언니와 만나고 있는 남자를 좋아하게 된 엘림의 사연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에게 네. 보낸 네네. 편지였죠. 야, 참 영화 같은 얘기네요. 네. 처음에 첫 줄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는 나에게 라는 첫 줄을 읽고 그냥 제 속에서 뭐 어떻게 말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연애를 생각하고 소개팅도 많이 해서 올해는 남자친구 꼭 생기게 남자친구 만들자, 좀 이런 나에게 쓰는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또 마음이 쓰리고 무거운 편지일 줄은 몰랐네요. 그러네요. 예, 한 달 정도 됐다고. 네. 네네. 그제 그 사람을 알게 된 지는 좀 됐지만 이후에 어떤 다음 스텝을 밟게 된 지는 한 달 정도 됐다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글쎄, 다시 본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보셨으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행동을 옮기시지 않으셨으면, 궁금하다고 해서 그의 SNS를 찾아 들어가 보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최대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 SNS를 훔쳐보는 행위가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이 네. 남자분을.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수록. 근데 이게 전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네네. 이 사람이 괜찮다는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예, 그리고 그래서- SNS라는 것이 네. 사실 음, 내가 잘난 것만 좀 더 노출하고 싶죠. 그럼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를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SNS는 그렇지가 않아요. 속성상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연출하는 곳이지 네네.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고 싶은 나는 당연히 한결 더 나은 나죠. 근데 진짜 내 그 안에서 막 정말 찌질하고 못났고 바보 같고 이런 모습을 사실 SNS에 막 나타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분에 대해서. 조금은 포장되어 있는 네. 어떤 누군가를 보는 걸 수도 있다. 네네. 예,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도 하지만 사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불편한 사람한테 좀 더 착하게 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니까 그것은 네. 진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9178님. 이게 웬 드라마 같은 사연인지. 세상이란 게 드라마 안에서만 좁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좁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근데 진짜 세상 정말 좁아요. 네. 그럼요. 몇 단계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들었던 걸로는 네. 8달이? 6달인가 8달이만 건너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래요. 아 정말요? 네. 몇 개인가? 6달이. 6달이만 건너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달이만 건너면 마이클 잭슨이랑 친구예요. 우와. 마이클 잭슨이 아는 사람인 거죠.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럼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오. 정확히 어떠한 뭐 통계고 뭐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예. 이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예. 그 정도로 세상이 어찌 보면 좁다라는 예. 걸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윤혜진님. 이미 다른 사람의 인연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인연이 되어버린 것. 이게 뭐
언니분과 어떠한 관계가 될지는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만약에 마음 표현이 되는 순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근데 이 같아요. 안 돼요. 언니가 친언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친언니 같아요. 그쵸. 예. 친언니인 것 그리고 같아요. 굉장히 그 안될 언니에 것 대한 같은데. 애정과 언니에 네. 대한 사랑이 되게 가득해서 언니를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따르고 네. 그런 좋아하는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라면은 더욱더 어떻게 말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번 더 검증이 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호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백 작가님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수집 그것도 여기 하나에 포함이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일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 무언가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다면은 끊임없이 찾아다녔겠죠. 아니면 계속 생각이 나서 못 잊고 있었겠죠. 네. 지금 와서 다시 발견된 후에 그런 엔진이 가동된다는 거는 충분히 지금 열심히 잘 노력하시면은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능성 기대됩니다. 그래요. 그때 마주쳤을 때도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던 어떠한 이유? 뭔가 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과 있겠죠. 인연이 닿지 않으려고 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던 그 모습들, 이유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도 이번에도 한 번 더 참아낼 수 있을 거고 끊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정리 정말 깔끔하다. 5921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랑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둘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하고 사랑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전의 사랑은 전혀 또 다른 대입이 되는 걸 수 있어서 네. 항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럼 사랑이 가장 쉬우셨나요? 저요? 뭐 아니요. 어떻게 이래. 사랑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지영 씨 얘기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자기 마음에 좀 솔직해지자,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싶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은 좀 어떠셨습니까, 두 분? 좀 뭐 처음에 뭐 위험한 사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들이 올까에 대해서 좀 걱정도 약간 했었는데 뭐 그냥 담백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네네. 재밌게 푼 것 네. 같아요. 네. 예. 뭐 사실 사연만 보면요, 의외로 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사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요. 네. 뭐 네.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럼요. 경우들이 또 있다라는 거 네. 분범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에는 아련아련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 건데요. 요조와 정재일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거래처와 생겼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줘 고맙다 하시면서 직원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나를 우리 회사 최고의 직원이라고 극찬하셨다. 동료들은 그런 나를 보며 부럽다고 칭찬받아 좋겠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나는 그 상황이 좋기보다 오히려 불편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부장님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뭐라도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입꼬리를 세게 끌어올리고 한참이나 그렇게 말없이 웃기만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책도 있다는데 나는 칭찬이 부담스럽다. 누군가 내게 잘했다고 수고했어 인사를 건네오면 그게 고맙기보다 당황스러워 자리를 피해버린다. 나는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칭찬이 어색한 모양이다. 자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게 스며드는 그 다정함과 포근함이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은 기분. 수고했어, 잘했어, 고생 많았어. 듣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까? 듣다 보면 당당해질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말이 주는 따뜻함에 길들여지고 싶어. Where is the moment we needed the most? You kick up the leaves and the magic is lost.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였습니다. 칭찬을 받으셨는데 그게 많이 부담스러우셨다는 사연이었어요. 2799님. 맞아요. 칭찬을 들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칭찬으로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기쁜 포인트들이 다 다르니까 예. 굳이 뭐 칭찬을 받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조금은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분은 마지막에 말이 주는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길들여지고 싶고 익숙해지고 싶다라고도 마음을 표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생기면서 1대1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그럴 때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얘기를 조금씩 접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7579님, 칭찬을 받는 것과 상대방에게 하는 것 둘 다 어쩌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칭찬에 익숙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임도 부담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이건 그냥 제 방법인데요. 맞으실지 안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에 만족을 둬서 할 수도 있지만 칭찬 받는 일 자체를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그냥 가볍게 마치 뭐랄까 인사하듯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무거운 일로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끝났을 때
모두 서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수고했어 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인사치레 혹은 인사 서로 수고했다고 이제 좀 그간의 노고를 취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뭐 칭찬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의 진척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부담감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예. 칭찬을 받는 것 자체, 칭찬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무겁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조금 가볍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45님, 어제 드디어 늦은 휴가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아무 계획 없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는 표를 끊었는데 다들 잘 안 가는 곳인지 정보가 별로 없네요. 막막하지만 그래도 낯선 곳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기분이에요. 11월 초 혼자만의 여행 너무 기다려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역의 이름은 없네요. 그래요. 볼 곳이 참 많죠. 일본 외에도 갈 곳이 참 많지만 지금 여행지를 정하셨고 또 그곳에 대한 정보를 막 찾아보고 계시는 중인 것 같은데 사전 정보가 많으면 즐거운 여행들이 있지만 이런 곳은 또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게 재밌을 수 있겠죠. 왜냐면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은 어떤 여행지는 이곳에 가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강박 때문에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좀 오늘 뭐 했지? 이것이 돌아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곳에는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좀 즐기는 어떤 풍경을 잘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627님, 남자친구는 제주도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멀리서 푸른밤을 듣고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라디오는 참 신기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같은 걸 듣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들으시면서 연락을 하고 계실 테니까 더더욱이나 뭔가 애틋함이 있겠죠? 그래요. 좋겠네요. 제주도에 사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주도에 잠깐 뭐 일 때문에 가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푸른밤이 좀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질투도 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4219님, 오랜만에 40분 정도 근처 공원에서 걷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은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내서 나갔다 왔거든요. 비가 온 뒤 공기가 가라앉기도 했고 적당히 서늘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비도 왔고 그리고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 기분도 드는데 40분 정도 걸으셨다고요? 저도 얼마 전에 좀 오래 걸었거든요. 평소보다는. 근데 걷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밤에 걸었었는데 좀 걷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걷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걷는 게 되게 운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5351님 신청곡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4364님, 서랍 정리를 하다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어릴 땐 조그마한 휴대용 플레이어를 껴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면 다 들으면 돌려서 듣고 좋아하는 곡은 다시 감아서 또 듣고 그랬었는데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 오다니. 아직 20대 중반인 저에겐 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기분이 몽글몽글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뭐 MD라고 하나요? 그
CD 같이 생긴 심지어 저는 MD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번 써봤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라지죠. 많이 보기도 힘들 뿐더러 쓸 일도 많이 없고 뭔가 실용성도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주는 어떤 추억의 회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향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서예림님, 내일 저녁을 앞두고 있는 군인의 여자친구입니다. 너무 기다렸던 제대인데 막상 민간인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겠죠. 이제 만나셔서 손잡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내 앞에 있다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니,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신나고 들뜨실 것 같아요. 잘 예쁘게 계속 만나시길. 9178님,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은데 누군가에게 털어놓진 못하고 SNS에 혼잣말하듯 긍정적인 글을 써놨는데 친한 동생이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왜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는지 그게 뭐라고, 그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힘내라고 해줄 때 얻는 어떤 고마움, 그리고 울컥하는 나의 마음, 그간 참았던 나의 슬픔이었던 풍선이 힘내 화이팅이라는 말 때문에 바늘 찔리듯 팡 터져버리는 순간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울지마 하면 더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들 때 누구가 힘내 화이팅이라고 얘기해줬을 때 어떤 고마움, 그리고 그 울컥함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시고 9178님, 이런 긍정적인 글을 썼을 때 그걸 보고 또 힘을 얻는 주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8926님, 쫑디는 삶의 터닝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올해 재수를 하면서 뭔가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제가 잘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재수 중이신, 준비 중이신 사연자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비교적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죠?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의 터닝포인트,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크게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그때 제 인생이 확 변했죠. 자, 그럼 우린 내일 너에게로 갈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스타 러브피쉬의 미안입니다. 2007년 발매한 1집 수록곡인데요. 먼저 가사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미안, 너를 사랑해서. 미안, 너를 울게 해서. 미안. 미안해. 미안 내 사랑. 점점 웃음이 줄어가는 너를 볼 수가 없어. 이젠 너를 놓아줘야 해. 헤어지니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고 이렇게 끝나가니. 우리 사랑은 세상에 없던 것, 그런 것. 미안. 미안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헤어지는 마당이니 사랑한다는 말은 차마 더할 수가 없고, 다만 미안하다는 말로 남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미안은 여전히 사랑한다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스타 러브피쉬의
미안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미안 너를 사랑해서 미안 너를